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고문과 관련된 기사,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경찰 출입을 하던 1970년대에는 기자들이 보는 데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형사들이 경찰서 안에서 물고문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하는 사람이 흉악범 또는 소매치기 뭐 이런 범죄 혐의자였습니다. 그래도 고문을 하면 안 되죠. 간첩도 고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그때 인권 의식이 약해서 그것을 묵인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문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고 고문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더구나 1987년에는 박종철 군 고문 사건도 나고 해가지고 이 고문이 역사를 바꿉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 고문치사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걸 특종으로 보도한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국 민주화에 큰 계기를 만들어서 드디어 한국은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하지 않는 관행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언론의 승리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의 공무원 면장입니다. 면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메모를 보면은 강압수사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때리고 뭐 고문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밤샘 수사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이게 새로운 차원의 고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문이라는 것은 육체적 고문도 있지만 정신적 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매우 커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고문을 다룬 책을 꺼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수근은 역시 간첩이 아니었다. 이수근은 귀순한 북한 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끼는 책은 이겁니다. 김기철 씨는 왜 요절을 했나? 한 집념의 검사가 만든 지옥도. 어린이 살해사건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구속돼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심, 3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으나 결국 몸이 망가져가지고 일찍 죽은 김기철 씨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신화 1900이라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방송 드라마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책이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입니다. 1974년 인천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사형 집행된 오휘웅 씨에 대해서 이분이 마지막 유언이 형장에서 나를 범인으로 조작한 형사, 검사, 판사에게 아주 천벌을 내려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해서 이 책은 상당히 법조인들에게서 좀 호평도 받고 유명한 책이 되고 올해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프로에 방영이 되어서 시청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고문에 의한 인간 파멸 과정의 실증적 연구. 이런 어떻게 보면 고문 전문 기자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문이 없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 양평군 이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은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어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새벽 오전 3시 20분쯤 자택에서 자필로 메모를 썼습니다. 이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한다. 요지는 괴롭다, 살기 싫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결국 며칠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수사 대상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인데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인 ESIND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등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 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에게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선교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이 수사의 내용이 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측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기 때문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A씨를 회유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야 조사까지 한 것은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심야 조사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피의자 등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A씨 측 박경호 변호사는 조사 다음 날 A씨는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2일 오후 8시 50분쯤 A씨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종료가 된 시각도 A씨 측은 3일 오전 1시 15분, 즉 심야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15분에 종료됐다고 했지만 특검은 2일 오후 10시 40분에 조사를 마치고 11시 10분부터 조사 열람이 시작되어 3일 오전 0시 52분쯤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자필 메모에서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씨를 조사한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 내 수사팀 9개 중 유일하게 검사가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 홍주 특검보가 지휘를 하고 파견된 경찰 12명과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검사가 빠진 것과 이 수사의 무리가 이게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게 언론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숨진 A씨는 자필 메모 외에 따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사흘째인 어제까지 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서를 남겼으면은 빨리 그걸 복사를 해놓고 원본은 가족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속 상태에 조사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일부를 촬영해 A씨 유족에게 보여주었다는데 필적 감정 후 유족이 원하면 유서를 돌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압수물이라 수사 종료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아니, 돌아가신 분이 무슨 범인이라면 몰라도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서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서 내용이 특검 측의 불리함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닐까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면 경찰은 사본을 가져갈 뿐이지
원본을 유족에게서 뺏어갈 권리나 권한이 없다. 고인을 2번 죽이는 만행에 가까운 작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A씨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메모에서는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는 말까지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백모 경정이라는 사람이 마약 수사를 하는데 정권적 차원의 전면적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폭로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백경정이라는 사람을 그 수사팀에 합류해가지고 수사하도록 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죽은 양평군의 공무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수사를 받고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참을 수 없는 거죠.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사 지시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서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한국의 정치판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고문, 정신적 고문, 육체적 고문, 고문을 없애는데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고문이란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